이것은 하실 동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청년이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날의 청년은 과연 이 청년의 문제들을 지금처럼 누군가 해주겠지. 이런 문제 뭐 우리나라만 있나? 별놈의 거 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아니다. 부모 세대 이래 당군 이래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집단이기도 하지만 부모 세대 부모 세대 이후 첫 번째 가난해질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를 해줘야 된다. 이들의 문제를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지역사회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청년 조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운동. 여러분 혹시 지역사회에서 그것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안 돼 있다면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돼요. 뭐 저와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와 같이 이제 연대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희 지역은 어떻다, 여러분 지역은 어떠냐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통한 네트워크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연대를 하는 방법. 서로 각 지역의 지역을 비교하면서 그 지역의 정보, 우리 지역의 정보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의 문제는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비록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런 식의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정치인이에요. 청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정답은 누가 갖고 있다? 청년이 가지고 있다. 청년이 풀어야 됩니다. 청년이 나서야 됩니다. 저번에 오셨던 분이실까요? 저번에도 거의 방송 막바지에 끝날 때쯤에 17살인데 CEO가 되고 싶다는 분이 계셨는데 어, 자 본인의 본인이 지금 어떤 꿈을 하나 정해서 달려간다는 건 저는 좀 아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7살이라면 진짜 17살이라면 굉장히 지금 어린 나이고요. 무엇을 정해서 간다는 것보다는 다방면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단 세계관을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세계적인 CEO라는 개념이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세계적인 CEO라는 개념.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 아니면 스티브 스티븐 잡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세계적인 CEO란 사업화를 발달시킨 모든 사람. 그래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발달시킨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 세계에 입문하고 싶은데 가능하나 늙어서 정치 세계에 입문하고 싶다. 어, 꿈이라는 건 일단 있으면 다음안에 보고 일단 CEO가 되고 싶다는데 그 꿈 꾸세요. 꾸시고 어떤 부분에 CEO가 되고 싶은지 어떤 부분에 CEO가 되고 싶은지 결국은 컴퓨터 쪽이네요. 결국은 컴퓨터 쪽에 CEO가 되고 싶다는 소리네요. 컴퓨터 산업. 그러니까 자기 기기 기반은 컴퓨터 쪽에, 그러니까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나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전자공업 분야의 CEO. 그럼 일단은 세계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컴퓨터 쪽 아니고 여하튼간 근데 보신이 쓰신 인물들은 다 컴퓨터 쪽이잖아요. 컴퓨터에서 먼저 하고 있는 컴퓨터 쪽에서 먼저 산업화를 키우신 분들이잖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이쪽이잖아 다. 그럼 본인이 말한 전자공업 분야라는 건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 쪽은 아니고
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예요. 전자공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 인공지능 소스 프로그램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웨어가 들어가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컴퓨터 하드웨어 지금 말하는 게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게 전자공학 분야. 그게 기본적인 컴퓨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행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응용 프로그램 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선적으로는요. 제가 항상 다른 사람한테 저건 분명 자신은 이제 포부도 크고 야망도 있다, 비전도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는 말인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되 머릿속에 큰 그림은 그리되 작은 거부터 하세요. 큰 그림은 그리되 작은 거부터 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저커버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본다든지 스티븐 잡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가 어떻게 그 회사를 만들었는지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지 이런 거부터 한번 공부를 하세요. 그 인물을 롤모델 하세요. 그리고 여러 명의 인물을 읽어본 다음에 한 명을 롤모델로 정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세계적인 지도를 그리는 사람 없어요. 100편 1000편 보세요. 100편 1000편 보세요. 거기서 내가 한 편이라고 건진 게 있으면 좋은 거고 한 편도 못 건져도 상관없어요.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큐 그러면 이 다큐 한 100편 봤으니까 내가 바로 이제 사업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내 돈만 가지고 하지 않는 거 아시죠? 남의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들. 과연 내 프로그램, 나 비전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남들이 그냥 투자해줄까요? 남들 끌 수 있는 소스를 배워야죠. 그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해야죠. 저커버그나요. 스티븐 잡스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자기의 전공 분야를 배우지 않았어요. 저커버그도 자신의 하버드 대학 가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은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사람에 대한 공부.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그림 그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큰 그림 그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잘 돼서 세계적인 CEO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뭐 나이 들어서 전개한다는 거 그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공부는 기본적인 것은 심리학입니다. 가장 큰 것은 심리학이에요. 사람과의 대화도 되겠죠. 사람과의 대화 뭐 하술도 되겠고 스피치도 되겠고 뭐 이거지만 기본적인 건 심리학 공부입니다. 심리학. 이 심리학이랑 공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책을 읽기 위해서는 철학도 좀 알아야 되고요.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서 CEO가 되겠다는 거 CEO들은요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을 금방금방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세계적인 CEO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 대화도 일상적인 친구들과의 대화 그 수준은 아닙니다. 적어도 나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수준도 알아야 돼요. 왜? 내 또래만 만나지는 않으니까 사업을 한다는 거. 네, 지금부터 하루에 한 편씩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CEO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늘 예의주세요. 유튜브에서나 아니면 신문 매체. 그 신문 많이 보세요. 신문 많이 보세요.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신문 많이 보세요. 지금은 솔직히 나사님 정도의 나이라면 진보 보수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빨아들이세요. 모든 걸. 비판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하다 보면 생겨요. 자기의 기준도 생기고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는지.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자신이 존경하는 CEO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A, B, C, D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해주고 싶은 건 하나예요. 성실. 근데 그건 이제 가까이 세부적인 거, 디테일적인 것은 본인이 이제 공부하셔야 되죠. 저한테
저는 그렇게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고민을 상담하고 스피치를 하고 시사를 읽어주는 사람이지,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고 많이 아시는 만큼 많이 배우십시오. 양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리고 화술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볼 곳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법에 있어서도, 그리고 질문하는 방법에서도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같이 뭘까요? 딱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니까 하겠지만, 만약에 나이 든 사람이 그랬으면 바로 블랙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좀 오늘 좀 예민해요.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도 그렇겠지만, 이제 막 시사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한, 나사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시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와요.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죠. 나사님은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게 고민이 있다 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금 요즘에 고민하는, 상담하는데 목적을 두기만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아니요, 저 스피치 강사예요. 청년 네트워크 지금 지역사회에서 만들려고 지금 동부서주 뛰고 있고요. 시사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시사 관련인가 대부분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이제 청년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쪽 분야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나사님은 이제 CEO가 되고 싶잖아요. CEO가 되기 위해서 이제 CEO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청년 가지고 청년 사업을 하려고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일을 하면서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청년과 관련된 시사,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까 제가 신문 많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고 비교해서 한 텍스트를 쪼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공부 방식인 거고, 나사님은 이제 나사님이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큰 그림은 머릿속에 큰 그림은 다 있어요. 누구나 머릿속에 큰 그림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큰 그림을 어떻게 잘게 쪼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방송이고 이제 칼럼 쓰는 거고, 그리고 뭐 스피치 강의를 하는 거고 뭐 이런 거겠지만, 나사님은 나사님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저도 그러니까 심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문해창작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공부를 했어요. 문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지금 나이가 33살인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책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책을 계속 봤어요. 지금 집에도 여기 둘러보시면 있겠지만 3,000권 정도가 있어요. 책이. 갖고 있는 책만 3,000권이 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고 책을 놓지 않고 서평 리뷰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데 먼저 했던 사람들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성공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먼저예요. 책 좋아하셔야 돼요. 싫어하더라도 책은 좋아하셔야 돼요. 책 좋아한다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글 읽는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CEO가 되고 싶으면 영어, 중국어 기본입니다. 영어하고 중국어는 기본입니다. 영어는 미국 영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유럽의 전반적인 영어들. 이런 것들. 그 발음만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크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지죠. 지금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중국어는 중국 때 공부 중이다. 좋으시겠어요. 네. 중국어는 중국 대학 갈증이라. 기본적으로 영어가 중국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사람들에서 틈에 어울리려면. 힘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근데 영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문법 막 공부하니까 막 어렵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하기랑 또 문법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영화 미드 같은 거 보면서 그 대사를 좀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영화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한 영화를. 그게 소리 영어거든요. 한 영화의 한 챕터, 한 영화의 한 챕터, 한 대사. 이거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따라하세요. 그러면 그 억양이나 어조, 빨리 읽는 부분이 있고, 느리게 읽는 부분이 있고, 높여서 읽는 거. 그렇게 한 6개월만 하면요, 웬만한 영어 다 해요. 웬만한 영어.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저도 영어 그렇게 하고 깼거든요. 영어를. 진짜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시사 이야기 좀 이어서 해보면요. 저희가 갑을 오토텍까지 읽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까지 읽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갑을 오토텍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 그리고 이게 아마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가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에서 총평 나와있길래 이 세 편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갑오토텍 성실하게 교섭 임하라. 갑오토텍의 직장 폐쇄에 대해 시민인권단체가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고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우려했다.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모임인 붓들은 8일 갑오토텍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측을 향해 노동조합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노동부에 대한 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주의 직장 폐쇄를 받아줬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지난 2014년 작성한 QP 전략 시나리오를 보면 조합원이 경영위기 상황임을 직접 인식하게 해 위기감 조성, 조합의 이익과 조합원의 이익을 분리해 조합원 간의 분리라고 돼 있다. 또 경비 업무 외주와 관련 파업 유발의 수단이라고 썼다. 제2노조를 설립해 제1노조를 약화시킨다는 일명 노조 파괴 시나리오였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해 11월 갑오토텍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은 사업주를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이사가 노조 파괴 브로커를 불리는 김아부개 씨에게 경찰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회사에 입사시킨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해 제1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보자 제안했다. 실제 사측이 모집한 신입사원 60명 중에서 경찰 특전사 출신 팀장급 19명이 포함됐었다. 또 신입사원에게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를 가입원서를 종용했고 사측의 우호적인 사원들에게 제2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소리겠죠. 인권교육모임 붓들은 사측이 노조 파괴 목적으로 직장 폐쇄를 단행했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에 대해서도 지난해 폭력을 일으켰던 용역 투입을 허락했고 집회장에서 노동자와 가족들의 만남마저 가로막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경찰은 최근 집회장에서도 경찰 차량으로 차벽을 설치해 집회 노동자와 시민들을 분리하려고 한 바 있다.
이들은 거듭 노동부와 경찰에 대해 노조를 파괴하는 사측의 행태는 불법이라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경찰에 대해서는 공권력은 시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부터는 인권교육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 소통하겠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권실천이 현장에서 단호히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는 사측이 지난 7월 26일 합법적 쟁의 행위를 이유로 직장 폐쇄 조치를 내리자 불법 직장 폐쇄 철회를 요구하면서 1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28일째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전면 파업을 벌여 180여 개의 협력업체가 도산위기에 내몰렸다면서 조합원들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서는 어떤 평보는 일단 팩트적인 요소들만 쭉 나열을 썼네요. 자, 연합뉴스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팩트만 말하고 있을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전국은 지금입니다. 먼저 대전일보입니다. 갑을 오토 네, 이번에는 지역 신문으로 이슈와 여론을 알아보는 클릭 전국은 지금입니다. 먼저 대전일보입니다. 갑을 오토텍 직장 폐쇄로 경비 용역과 경찰, 노조원들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조 부품을 생산하는 갑을 오토텍이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노조 파업과 생산 라인 정지로 180개 이상의 협력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협력사 19,000명의 가족들의 경제 파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갑을 오토텍 지회는 회사가 직장 폐쇄를 단행한 시점이 현대차 하계 휴가 직전이고 또 회사 측이 2014년 초부터 대체 생산 체계를 준비했기 때문에 대부분 협력사에서 현재 갑을 오토텍의 제품을 대체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측과 지회가 회사 정상화의 방안보다는 협력사들의 경영 위기를 놓고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일보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8년 내 최고 수준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해파리 때문에 어민들은 물론이고 해수욕객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라 입길 자,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팩트를 확인했었고 연합뉴스의 간단한 연합뉴스를 통한 간단한 뉴스를 봤는데 어조가 어때요? 어디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사업상의 위기를 겪게 된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있다? 노사에 있다. 아니, 노동위원회에 있다.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죠. 프레임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프레임을 건다. 진짜 팩트는 왜 이 사람들이 왜 노조 지금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전에 갑을 오토텍이 무슨 짓을 했는지, 청년들한테 특히 2030 세대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야기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너희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까지 문 닫게 생겼다. 너희 어떻게 할래? 이것을 이제 고급스럽게 돌려서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자, 2030 세대한테 무슨 짓을 했냐? 이제 기술직, 생산직이죠. 생산직들 이제 노조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빠질 거 아니에요. 이제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을 오토텍 측에서 이제 수집입니다. 첩보입니다. 2030 세대를 모집을 합니다. 어떻게? 관리직으로 모집을 합니다. 관리직이라고. 생산직이라면 잘 안 보이니까. 그러고 이 사람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뭐를 하냐? 인턴직 3개월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너희는 회사 전반인 걸 알아야 된다. 생산직도 해봐야 안다. 하면서 생산직으로 돌려버립니다. 일을 했어요. 노사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본격적인 건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겠지만 저는 일단 화가 나는 건 그거예요. 2030 세대들을 속였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노사가 완만하게 해결되면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자르는 거죠. 인턴 말 그대로 열정페이 주고 부려먹다가 완만하게 해결되면 얘네들은 나가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갑을 오토텍 사건을 이것이 완만히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뉴스에서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갑을 오토텍을 다루려고 합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일단 청년들한테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됐고 뉴스에서 봤으니까 사실 확인부터 그리고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날지 뉴스에서 나오는 한도 내까지는 가불 오토텍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건 찾겠는데요. 2030들 건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거짓 부렁이죠. 거짓 부렁으로 해서 직장 채용하고 특히 저는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이제 스피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취업 면접 친구들 많이 준비를 시켜주는데 이 친구들 자기 소개서 쓰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자소설 쓴다고 하잖아요. 자기 소설 쓴다고 하잖아요. 몇 번을 고쳐요. 문장 하나면 어떨까요? 선생님 이거 어떨까요?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이 단어 써도 될까요? 이거 너무 좀 권위적이지 않을까요? 아 너무 자신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 조마조마해갖고 겨우 이렇게 합니다. 아 뭐 고생하는 것도 아니구만. 그거를요 한 번만 그러겠어요? 이에서 하나에만 그러겠어요? 몇 군데 회사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통신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백통신화도 그냥 써야겠어요. 몇 번을 고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면접을 한답니다. 면접을 하는데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접관 앞에서 고개 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잡아줍니다. 몇 번 훈련을 해요. 야 너 어깨가 이상하다. 너 걷는 거 왜 그래? 저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지만은 애들이 얼어요. 그러다면서 이제 자기가 말할 것도 잊어버려. 그러면서 스스로 또 자존감을 또 상해. 그래갖고 들어가는 게 회사다. 그런데 그래 들어가면 뭐예요? 비정규직의 인턴지. 그런데 열정페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젊은 놈들이 각오도 없냐, 야망도 없냐? 야망이 없겠어요? 각오가 없겠어요? 거기서 또 자존심 상해.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속여서 한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국민 TV를 보시면 가브로톡틱 사람들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 편을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 TV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네, 시사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사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중간에 여러분들 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서 써주시고요. 고민 있으시면 고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2시간 정도 7시부터 해서 지금 8시, 9시 다 돼가죠. 했는데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해주셔도 됩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스피치 팁 하나 오늘 알려드릴게요. 어제 김재동 씨 보시면 굉장히 스피치 잘하시죠. 뭐 헌법을 외워서 헌법 조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스피치였는데, 그러니까 외워서 하시는 이제 스피치도 있고, 어, 어떻게 그렇게 말을 대본 한 장 없이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 섰을 때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외워서 하려고 하면 외워지는 게 자꾸 머릿속이 하얘지고 막 불안해지고 막 이러는데, 제가 자주 하는 게 단어 조합입니다. 단어 병영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가령 오늘 주제를 말이라고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말. 이 말을 가지고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도 덥고 추운데, 날도 덥고 많이 찝찝하신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말이라는 주제가 가장 눈에 띄어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이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말이라는 말에서 점 하나만 지우면요, 밀이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 미랄이죠. 좋은 말은요, 미랄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자아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좋은 말들을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잠깐만 아래로 내려보면 뭐가 되죠? 물이 됩니다. 물처럼 흐르고 또는 물과 같은 성격을 지닌 말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유순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은 때로는 미랄처럼 때로는 물과 같은 성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의 수준, 거의 이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스피치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스피치 팁이었습니다. 벌써 9시가 됐네요. 원래 10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은 대화가 별로 없어서 아무래도 저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뭐 없다면 오늘 방송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종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일찍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방송은 제가 9시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11시에 팟캐스트 녹음이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책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기의 재판, 박원순 서울시장 있었던 세기의 재판 해가지고 팟캐스트 녹음이 있어서 아마 오전 방송은 좀 힘들 것 같고요. 2시에는 1시에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좀 만나고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시에는 또 학회, 6시쯤에는 6시가 될지 5시 반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학회에 있어서 방송을 하기가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제가 짬이 되면 오후 한 3시에서 5시 사이? 3시에서 5시 사이에 할 수 있는 짬이 되면 하겠는데 그 장담을 좀 못 드리겠어요. 최대한 하려고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송은 일단은 3시부터 5시로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언제나 하는 말이죠.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져 헛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나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소의 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믿음, 즉 우버천리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호응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늘 열심히 성실하게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포테이토 토마토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대화가 별로 없어서 방송을 닫으려고 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지금 안 꺼도 되니까요. 포테이토마토님이죠. 포테이토마토님 제가 글자가 조금해서 제일 못했습니다. 글자가 조금해서 제일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러면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